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인 종목은 시바이누 코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선 시바이누가 진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젠 진짜 지켜줘야 되는 자리. 아직까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긴 진짜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까지 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대신에 여기서 양봉을 좀 띄우면서 어떤 특정 구간을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좀 탄력이 붙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도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뭐 전에도 한번 다루긴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그냥 그런 구간이요.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좀 올라와 줬을 때부터 조금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그 다음 목적지까지 좀 볼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이탈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 다음 대처가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 견해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바이누는 이제 뭐 한 두어 달 되기는 했는데 과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상장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만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봤었을 때 얘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1차 랠리 보내고 2차 랠리 보내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간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3차 랠리를 보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보통 파동이 다음 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흐름을 안 꺾고 나서 다음 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마지막 파동이 계속 더 커지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살려줄 수만 있으면 사실 엄청 큰 파동이 몰아칠 수 있는 것도 맞기는 한데, 대신에 지금 자리는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가 지금 올라오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또 시작점 쳐서 올라오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까지. 여기서 꺾여트리면 안 되는 자리는 뭐냐면은 앞전 파동의 횡보 구간들을 보통 꺾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타고 가는 거잖아요. 이 앞전에 있었던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나 횡보가 나왔었던 구간을 밑에서 이제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발생해요. 흐름이 바뀌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승 파동이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같이 높여주면서 가는 게 이 파동의 원리고,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깨트린다거나 낮춰버린다거나 이러면 상승 파동이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물론 원론대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우선은 원리에 설명을 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깨트리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다? 여기서 한번 꺾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구간을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은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앞전이 이어졌었던 이런,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폭이 꽤 커요. 그래서 벌써 다 꺾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전 저점이 뚫리면 그때부터 흐름이 바뀌는 거다. 물론 뚫린다라고 해서 바로 연이어가지고 미친 듯한 폭락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시 단계를 만들어줘야 되고, 어차피 저점이 뚫렸기 때문에 다시 단계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뭐 횡보를 보내든지 하락을 보내든지 뭔가 다시 선택권을 만들어서 그림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다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구간들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번 흐름은 꺾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앞전에 있었던 접점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무조건 살려줘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고 여기서 이제 잡아보려고 하고 있죠. 슬슬 봉 크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지면서 뭔가 이제 변곡을 만들고, 보통 이제 마지막에 변곡을 만들 때 봉이 짧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도지형 같은 거 있잖아요. 십자가형 캔들 막 이런 게 나오고 나서 추세 전환이 보통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봉이 짧아지다가 여기서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됐을 때 이거에 잡아먹으면서 보통 반등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도는 조금 해보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예요. 지금 봉 점점 짧아지고 오늘 우선 도지형을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여기 얘네들도 지금 여기가 뚫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저점을 눈에 쌍심지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등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여기서 살려주기만 하면은 이 파동이 뭐 물론 낙폭이 지금 커지긴 했지만은 이 구간에서 다시 살리면서 갔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태우고 가든 뭐 이렇게 태우고 가든 결국에는 저점을 안겠다라고 하면 유지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은 붙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요 구간에서 결국 살려주는지만 관건으로 당분간은 얼마가 좀 지켜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어디를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지금 딱 가지고 있는 것만 판단을 합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는 어차피 판단할 수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크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고 봉인 자체가 꼬리까지 포함해서 가장 크게 나온 게 뭔가요? 이때잖아요. 이때가 제일 크게 나왔다라는 얘기고, 물론 전 이거 실시간으로 이때 당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영상 만든 것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보다가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도 영상을 많이 올려보면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잘 대처했냐고 하면서 올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엄청 급하게 올렸는데도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몰렸고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앞전에 있었던 1차 파동보다 훨씬 더 큰 거래량이 나왔고, 이때 당시에 여기서 엄청난 물량이 몰렸다라는 건 바꿔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 구간에서 시바이누가 뭐
뭐 베이비 도지네 뭐네 막 이런 얘기들 막 같이 나오면서 도지코인이랑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뭐 밈코인 얘기들 나오고 이러면서 막 갑자기 한번 또 밈 붐이 일어나고 막 이랬던 뭐 뉴스적인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이 이유가 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처럼 이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게 기술적으로 괜찮은 맥점이다, 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때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지만 순간적인 펌핑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돈이 몰렸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기는 뭐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날 했었던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 여기서 들어갔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뭔가 매력적인 부분을 느꼈고 매료가 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선은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가격선이 될 겁니다. 한동안은. 근데 바꿔 생각하면 지금 뭐겠어요? 이날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다 손실 중이에요.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정을 끊고 나왔다면 상관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날 거래했던 사람들이 들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다 손실 중인 구간이란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저는 사실 세력의 존재 막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굳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도 지금 손실 중인 구간이에요. 뭐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날 평단가로만 계산을 하면은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수도 없이 많은 이때 시장의 참여자들이 전부 다 손실 중인데 이 구간에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 구간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기가 중요했던 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전에 매력적인 구간까지 왔네. 뭔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인가? 다시 한번 이 자리만 오면 크게 나오는 거 아닌가? 매수세도 엄청나게 강하게 달라붙는 구간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물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본전을 또 털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도세도 미친 듯이 쏟아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어차피 거래량은 1대1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날 양봉이냐 음봉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이 뭐 매수자가 더 많고 매도자가 더 많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1대1로 서로 교환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팔았다는 건 누군가가 사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 거고, 그래서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사실 남들보다 더 빨리 말 그대로 시장가죠. 시장가로 사려고 했었던 물량이 많으냐 시장가로 팔려고 했었던 물량이 많으냐가 결정을 짓는 거지 매수자가 더 많았고 이랬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우러지고 막 난리치고 위에서 탄력이 붙고 막 올라가려고 했다 떨어졌다 이 난리를 치면서 탄력이 보통 붙는 구간이 앞전에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났었던 구간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오고 나서부터는 많은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될 텐데 이 안에서 미친 듯이 뽑다가도 뭐 내리꽂다가도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탄력이 분명 붙으면서 매매가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트레이딩을 한다는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변동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얘는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살려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이 구간까지 살려준다. 가격선을 정확하게 잡으면은 한 0.016이에요. 0.016 정도 구간까지 살려주기 시작하면서 이 구간까지 종가 마감 이상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서부터는 충분히 탄력이 매수세도 강하게 붙는 라인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만큼 매도세도 쏟아지겠지만 다시 한번 이 서로 간에 충돌하는 지점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힘이 좀 살아나고 순간적으로 펌핑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상까지 회복을 시켜주는지를 보고 그때부터는 약간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매수세도 강하게 붙어줄 수 있는 라인이니까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부터는 약간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놓고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얘가 우선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이 밑으로 깨트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런 큰 박스로 보내겠다는 얘기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다 하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거고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매매로 우선 기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진입을 해서 이 정도 윗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이런 식의 매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살려주는 거 보시고 안정화되고 나서 추가로 여기 밑으로 안 밀리는 것만 확인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각자의 스타일 맞춰가지고 이런 하단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 이 구간에서 뭐 중간중간 분할을 좀 해가면서 끊어서 드시면서 여기까지 보셔도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자리로 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안에서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전략들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가 좀 추세를 태우면서 훨씬 큰 파동을 보고 싶다. 이 옛날에 막 19년도, 20년도에 미친 듯이 가던 것처럼 물론 상승장이 좀 바탕이 되죠. 미친 듯이 터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나는 좀 노리는 매매 횟수를 줄이더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엔 박스권 매매로 접근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깨트리면 안 되고 이 정도까지 왔을 때 뭐 진입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이까지 올라오고 나면은 절반 정도
정도 익절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파동의 값은 모아놨던 만큼 보통 터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를 돌파하면 신고가란 말이에요. 신고가는 훨씬 더 강하게 가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었던 파동값이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당연히. 대신에 그 추세 매매 장점은 매매 수가 좀 적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투입한 시간 대비 움직이는 시간 다 버티고 나서 뭐 이 윗구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만큼 이상의 파동이 넘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완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0.04 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윗구간에 똑같이 이게 보통 모아놨던 만큼 터지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은 해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 어쨌든 고점 구간에서 절반 정도 털어주고 절반을 터는 이유는 돌파하고 나서 실패했을 때 시나리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에요. 리스크도 줄여주고 절반 털어주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어요. 본전이야. 해서 찍고 여기서 절반 털어놓고 한 번에 돌파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버텨보다가 가주면은 다음 목적지인 0.04원까지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탈하면서 낙폭이 좀 크게 나오면서 내 본전 건드린다. 커트하고 여기까지 모은 것도 크기 때문에 절반 챙기고 나와서 다른 종목들 하러 가시든지 다음 타점 노리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참고를 하시면서 최종 목적지는 0.04원으로 놓고 중간중간 대처를 하시면서 보시는 방식도 가능하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만 깨트리면 안 된다, 깨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걸 꼭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움직이다가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저가까지는 거의 올 거고요. 신저가 깨트리는 순간부터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미스인 부분들도 많이 나겠지만은 신저가는 신고가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나면은 위에 매물 구간이 없기 때문에 미친 듯이 올릴 수 있지만 신저가도 미친 듯이 빼트릴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여기가 꺾이는 순간 여기까지 올 거고 이마저도 꺾이면 그때부터는 정말 물음표가 붙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칼손전 라인 잡아놓고 매매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정도로 보시면서 이 다음 대책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중요 키포인트들은 제 견해에서 다 잡아드린 것 같고 뭐 요 안에서 손절만 좀 잘 잡아두고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반등 나와주고 자리만 좀 더 다시 잡아주면서 한 번 더 펌핑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의 되도록이면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저야 이제 제 매매야 저야 뭐 짧게 치고 나오기도 하고 뭐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다 잘 되면 저는 좋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스스로 뭐 매매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겠지만은 뭐 다 같이 좀 좋은 결과가 있게 그냥 미친 듯이 좀 쏴주면 좋긴 하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중요할 점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것만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그림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